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하루가 지나고 두 번째 날을 맞이했네요. 긴 위켄드고 그동안 마켓도 없으니까 별로 큰 뉴스도 없고요. 2021년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제목은 Lesson Learned from Year 2020. 우리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코비드 19 때문에 생긴 팬데믹 그거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스탁마켓만 보면 2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큰 폭락장이 왔죠. 그 폭락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을 시작하셨던 것도 동기가 됐고요. 이런 게 또 언제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같이 하셨던 분은 최소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이라는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좀 인식하고 계시면은 이런 폭락장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은 2020년 2월 21일 그때부터 하락의 징후가 보이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을 3월 20일에 치고 반등을 했죠.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였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지금 2월 20일부터 대략 4월 17일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여드릴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 레벨을 제가 걸어놨어요. 이게 S&P 500인데요. 예로서 S&P 500를 제가 사용한 거고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제가 S&P 500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이라는 거를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요. 구글 하시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그 배열이 23.6%, 38.2%, 50%, 61.8%, 78.6% 이렇게 설정을 됩니다. 폭락이 있기 전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0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걸어 놓으면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락이 됐을 때 첫 번째 지지선 23.6,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지선 38.2 그 정도까지 오고 다시 반등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50%까지 내려왔을 때는 거의 뭐 주저할 거 없이 다시 반등이 올라간다 그랬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게 38.2 정도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 하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락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23.6%가 되는 그곳을 뚫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데드캣 바운스가 있고 또 다시 흘러내려 버렸죠. 그리고 38.2%그 근처까지 내려오고 이제 반등으로 시작하고 또 23.6%에서 저항선을 체크를 하고 다시 리트레이스먼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을 가면서 지금까지 쫙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 레벨을 봤을 때 이 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주식시장의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어떤 수열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통계학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요. 아, 이 정도면은 반등을 하고 이 정도면 다시 하락이 멈출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재투자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셋업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것인가 이런 하락장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분 매도를
하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한 부분에 의해서 또 부분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현금 확보는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은 내 포트폴리오 총액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융통성 있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최대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때는 30%, 적게 확보할 때는 뭐 0%까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이런 하락장이나 아니면은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고 다시 현금으로 재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현금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유 현금으로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은 플러스로 수익이 전환되는 순간 분할 매도로 다시 현금을 확보하시면 또 30%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종목이 내 평단가가 100불이에요. 근데 A라는 종목이 갑자기 80불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종목이 뭐 발로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면 그때 80불로 하락된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또 그 종목이 80에서 100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뭐 100불, 105불, 110불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한 부분을 전액 다 매도를 해서 다시 수익과 현금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현금 확보를 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락장에서 지난 2월 말처럼 주가가 완전히 조정이 아니라 정말 폭락으로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들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해당 종목이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25%로 되는 지점에서는 해당 종목의 30% 정도를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내가 여기가 이제 평단가예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339가 평단가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만큼 떨어졌다고 재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럴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암시가 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볼륨 자체가 늘어나면서 하락이 일어날 때는 그럴 땐 폭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 볼륨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세가 크다는 거잖아요. 보통 평균 볼륨보다 훨씬 큰 볼륨들이 생기면서 하락을 했을 때는 이거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뭔가 폭락이 따라온다는 그런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특별한 케이스에는 관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여질 건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셔도 안 되고 패닉 셀링을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속이는 부분이 있죠.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럴 때까지도 굳이 뭐 다시 사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보면은 지금 요때 주가를 보면 대략 한 10%에서 15% 미만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도 얘기했지만 물타기 하실 때 10% 전에는 물타기 하셔도 효과도 없고 효율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반등이 됐을 때 그냥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다시 또 큰 볼륨과 함께 또 하락으로 가죠. 그게 하락으로 가는 게 계속 하락으로 가다가 심지어 23.6%를 뚫어버리잖아요. 밑으로. 그러면서 엄청난 볼륨이 생겼죠. 그럴 때는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종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23.6%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되면은 그때 이 종목을 한 30% 정도를 팔으시는 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방법이 일단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단가에서 25%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해당 종목을 30% 정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와 반등 시 동일 종목의 매도에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30%를 매도한 거를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그거를 지키고 있다가 같은 종목을 더 떨어졌을 때 사셔야지 그때 추가 상승으로 오히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더 추가 하락을 해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 38.2까지 가는 거를 대비하는 거죠. 다시 차트를 보면 일단 이렇게 23.6%가 하방으로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8.2까지 간다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8.2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 거의 가까이까지 내려왔죠. 그럼 다음 스텝이 뭘까요? 다음 스텝은 부분적으로 매도한 만큼의 총액을 가지고 더 많은 주 수를 다시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사느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언제 사는 시점이 큰 매수 볼륨과 장대 양봉이 보이면서 그 상황이 반등인지 시그널로 인지한 후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 종목 30%를 매도했죠. 25% 하락했을 때 그 확보한 현금으로 같은 종목을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를 매수하죠. 상승 반등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 수익이 훨씬 많아지죠. 왜냐하면 주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매니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진짜 2월에서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서머리를 하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필요하고요.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매도를 해요? 23.6%를 지나면서 25%에 가까이 왔을 때 부분 매도 30%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매도하신 총 금액만큼 똑같은 종목을 재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언제 매수를 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볼륨이 같이 올라와 줬을 때 컨퍼메이션이 된 후 그때 재매수를 하시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회복되는데 가속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2020년에 생겼던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패닉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부분까지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오면 내가 주식을 홀딩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